변동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변동대라고 하는 게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변동이라고 하고,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변동대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각 변동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지각 변동의 세 개: 화산, 지진, 조산운동.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게 산이 생성되는 건데 보통 충돌형이 생성돼. 땅이 양쪽에서 힘을 받아갖고 이렇게 부딪혀서 올라가게 되면 산이 올라오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각 변동의 종류인 거고,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 지역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변동대의 정의야. 변동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 이거를 변동대라고 한다. 이때 우리는 이 변동대가 왜 발생하는지를 배우게 된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를 점으로 다 찍어봤어, 과학자들이. 화산 터지는 곳을 점으로 다 찍어봤어. 그러니까 뭔가 터지는 곳에서 터지더라 이거야. 랜덤으로 막 터지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터지면 이게 막 분산돼 있어야지. 근데 터지는 곳에서만 터지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띠를 이루더라 이거지. 맞아? 요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한 거야? 지구가 조각조각이 나 있고, 이 조각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진 터지고 화산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과거에는 지진이나 화산이 터지면은 신의 분노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판과 판의 움직임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는 좀 적어놔. 변동대는 일어나는 지역인데 어디서 일어났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변동대가 결국은 판의 경계가 돼. 변동대가 판의 경계야. 얼탄다 이거 적어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는 거 흉막해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변동대가 이제 판의 경계로 사용될 거니까 지금 미리 알아놓으시고,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특징들이 나와. 첫 번째, 에너지1은 뭐로 사용된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에너지1으로 사용된대. 지구 내부 에너지를 기반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나와? 좁은 띠 모양, 랜덤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좁은 띠 모양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띠를 묶어갖고 어떻게 된 거야? 이 띠를 기준으로 판을 쪼갠 거지. 지구를 조각조각을 낸 거고, 그 조각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변동, 즉 지각 변동이 일어나더라라고 하게 된 거야.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마그마가 분출되는 현상을 화산이라고 하는데, 분출이 되고 나면 그거를 이름을 나눠서 불러. 이 마그마에서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 마그마가 이제 뛰쳐나오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마그마랑 용암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그마에서 가스가 제거된 물질을 용암이라고 한다고. 용암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에서 가스가 제거된 물질이 용암이야. 옆에 좀 보고, 가스가 그 제거된 상태, 이게 용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어. 마그마랑 용암이랑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고,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이 있다. 이따가 자세히 배울 거야. 화산가스는 70%가 물, H2O고, 그 안에 이산화탄소도 끼어 있고, 이산화황도 끼어 있더라. 이런 거를 이따가 배워. 뒤에 보면 나올 거야. 다음에 화산 쇠설물을 크기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화산력, 화산탄, 화산진, 화산재, 화산 이렇게 쭉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화산재라고 하는 게 화산 쇠설물에 포함하는 거야. 그림 보여줄게. 땅이야. 땅 속에 마그마가 묻혀 있어. 이 마그마가 돌이 녹은 거지. 그 돌이라고 하는 거에는 가스 성분이 붙어 있는 게 많아. 대표적으로 함수광물도 가스가 붙어 있는 거, 물. 수증기라고 하는 가스가 붙어 있는 거고, 탄산, 칼슘 같은 경우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그 가스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열을 받으면 그 가스가 분리돼서 나와. 그럼 여기 가스가 차겠지? 그럼 그 가스가 충분히 차면 그 압력 때문에 빵 하고 폭발하면서 나온다고. 그 폭발하면 이 위에 있는 덩어리는 그냥 땅이지. 이건 마그마인데, 여기는 마그마인데, 이건 그냥 땅이잖아, 땅. 이걸 폭발시키면서 나온다고. 그럼 이게 산산이 쪼개지면서 흩어질 거 아니야. 이걸 화산쇠설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기 부분이 마그마인데 뛰쳐나오면 용암과 가스로 분리가 되겠지. 여기 부분이 아까 말했던 화산쇠설물이 되는 거야.
크기에 따라서 화산탄, 화산력, 화산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윗부분 폭발해갖고 부서지는 암석 파편들이 화산세설물이라고. 자, 밑에 지진 나왔지. 지진은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건데,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되는데 그 원인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옆에다 적어놔. 첫 번째가 지진의 원인은 단층이야. 땅이 끊어질 때. 멈췄다. 멈췄어. 응? 멈췄어.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멈췄어. 멈췄어! 엄마! 됐어. 갑자기. 응? 첫 번째가 단층. 땅이 끊어질 때 일어나. 땅이 끊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그 서로 미는 힘. 미는 힘 때문에 막 끼깃끼깃 하다가 이게 땡 하고 끊어질 때. 그때 지진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당길 때. 당기는데 이제 안 끊어지려고 막 버티다가 딱 끊어지면 땡 하고 떨리는 게 지진인 거야. 단층. 땅이 끊어질 때 지진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붕괴. 싱크홀 들어봤어? 땅 속에 공동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석회암지대가 보통 지하수가 흐르면 녹아버리거든. 그럼 안에 구멍이 뻥 뚫려. 뻥 뚫려서 이 얇은 지각이 우르르 무너지면은 그 무너질 때의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지. 다음 세 번째가 화산이야, 화산. 화산이 터질 때가 내가 폭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땅 속에 쌓여있는 그 가스가 팽창하는 힘으로 폭발하는 거거든. 이제 가스 폭발처럼 폭발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에 의해서 진동되는 거. 이것들이 지진이다. 지진의 구분을 천발, 중발, 신발로 구분하는데 이거 기준 깊이가 있어. 외워놔야 돼 이거. 중발 기준이 70km에서 300km거든. 이거 외우지 않으면 틀리게끔 문제를 낸 적도 있어서 잘 봐놓으세요. 70에서 300이야.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땅이야 땅. 땅속 70km까지. 여기에 70이거든. 이 사이에서 터지면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 70에서 300km 사이에서 터지면 여기서 터지면 중발이라고 하고 300보다 더 깊은 곳에서 터지면 신발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천발, 중발, 신발이라는 개념 알아놓고. 다음 화산대, 지진대가 나왔다. 화산대랑 지진대. 왜 이렇게 보이지? 화산대랑 지진대가 있는데 화산이 터지는 곳을 쭉 연결한 걸 화산대라고 해. 지진대는 지진이 터진 걸 연결한 거. 그럼 여기서 파란색이 화산대야. 반대로 얘기했네. 빨간색이 화산대야. 파란색이 지진대고. 근데 특징이 있네.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지. 물론 일치하지 않는 데도 있어. 뭐 이런 데서 터지는 것도 있어. 좀 엉뚱한 데서 터지는 것도 있긴 하는데 거의 비슷해. 맞지? 그래서 밑에 보면 화산대, 지진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모양 자체가 좁고 긴 모양으로 분포한다. 랜덤으로 흩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지진이 터지는 곳과 화산이 터지는 곳은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터지는 곳에서 터지더라. 그래서 좁은 띠 모양이다. 두 번째는 대륙 중앙부가 아니고 대륙 주변부에서 주로 분포한대. 확인해봐. 이게 대륙이라고 치면 대륙 주변부지, 그지? 이 대륙 주변부. 대륙 한가운데가 아니고 대륙 주변부. 그래서 판의 중심이 아니고 판의 주변부라고. 결론은 판의 주변부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서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결국은 판과 판이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스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판 중앙부가 아닌 판의 경계부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나는 곳과 화산이 일어나는 곳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일치한다. 비교적 일치한다. 지진대, 화산대 종류가 크게 세 개가 소개될 거예요. 첫 번째 환태평양, 두 번째가 해외령, 세 번째가 알프스 히말라야. 환태평양부터 볼게. 세계 지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박혀있냐? 이거 뭐 기본 교양이긴 한데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 첫 번째, 지구에 3대양이 있어. 큰 바다. 첫 번째가 이 가운데가 태평양이야. 태평양. 다음 이쪽 라인이 대서양이야. 대서양. 다음 여기 인도 앞쪽에 있는 바다, 여기를 인도양이라고 해. 이 세 개를 3대양이라고 한다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태평양인 거지. 태평양 잘 알아. 태평양을 보니까 태평양 중심에는 변동대가 딱히 없어, 그지? 지진이나 화산이 열심히 터지는 데는 없어. 여기 빼고.
얘는 또 이유가 다르다. 이거 배우는 게 고2야. 고2 지구과학 원에서 여기 같은 경우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터지는 거거든. 여기는 판의 내부잖아. 지금 한가운데잖아. 근데 여기서 화산 터지고 지진 터진다고. 하와이섬.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진과 화산이 터져.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지. 판과 판의 상호작용이 아닌 뭔가 다른 원인으로 화산과 지진이 터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고2야. 힌트를 주자면 혹시 선행했는지 모르겠는데 플룸이라는 하는 게 개념이 있어. 플룸. 핵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운 메틀 대류의 흐름이 하나 있거든. 할게. 아무튼 그게 이제 하와이고, 하와이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지. 태평양을 건너서 만약에 중국이랑 맞짱을 뜬다고 치면은 여기를 건너올 때 비행기가 연료가 부족해. 그때 여기서 한번 주유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한번 들릴 수 있는 아무튼 그런 장소고, 우리나라 위치로 따지면 군사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지. 그 육상으로 착륙해갖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곳이 여기거든. 일본도 물론 뭐 걔네들이 주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육상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와이 마냥. 그리고 일본이 미국이랑 처음으로 맞짱떠. 미국 본토를 때린 애들이 최초가 일본이잖아. 근데 물론 여기를 때리지 못하고 여기를 때렸지, 그지? 여기 때렸다고 어떻게 돼? 맞았지. 딱 2대 맞고 바로 항복하잖아. 원폭 2대 맞고. 원폭 2대 맞는 순간, 이런 무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 처당 폐하라는 분이 봤더니 딱 2방에 그냥 도시가 사라진 거야. 어떤 지역이 날아간 게 아니고 도시가 증발해서 사라져 있어. 그래서 이런 무기가 있는 줄 알았으면 건들지도 않았다고 하니. 뭐 무섭다. 여튼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지고 화산대 지진대 주변부에 공포한다. 그 환태평양이라고 하는 건 태평양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거. 환이 고리 환자야. 한자로 표현하면 고리 환자고. 그래서 이름을 여기를 불의 고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화산이 되게 잘 터지는 곳이라서 불의 고리. 그다음 해령 화산대 지진대는 뭐냐면 여기 보면 바닷속에 산맥이 쫙 연결돼 있어. 이게 산이 쭉 연결돼 있거든, 산맥이. 이 산맥에서 계속 지진 터지고 화산 터지고 하는데 요 라인을 그 해령 화산대 지진대라고 해. 총 3군데가 있어. 대서양에는 한가운데가 있고, 태평양에는 오른쪽 끝에 여기에 치우쳐 있어. 인도양에는 이쪽에 있어. 인도양에는 요 3개가 해령인데, 인도양은 내가 시험 나온 꼴을 본 적이 없고, 얘네 둘은 굉장히 시험 잘 나와. 대서양 중앙이랑 동태평양 해령은. 인도양은 몰라도, 여기 있는 인도양은 몰라도 얘네 둘은 꼭 알아내야 돼. 대서양 같은 경우는 중앙에 치우쳐 있고, 중앙에 있고, 태평양은 동쪽에 치우쳐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해령에서 화산 터지고 지진 터진다. 다음 알프스 히말라야가 어디냐면 이게 유라시아판, 우리나라가 있는 유라시아판인데 여기에 인도판이 이렇게 들러붙고 아프리카판이 이렇게 들러붙거든. 그러면 육지와 육지가 이렇게 부딪히고 육지와 육지가 부딪히면 이렇게 밀도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산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산, 조사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기 산맥이 있지? 하이디가 사는 곳.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어? 아무튼 그거야.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다음 판구조론 갈게요. 또 멋있게 그림을 그려야지. 자, 봐라. 대륙지각은 높이 솟구쳐 있고 해양지각은 바닷속에 있지. 이때 그 내부 구조를 탐사를 해봤더니 위로 올라온 만큼 땅속에도 뿌리가 깊대. 요렇게. 그래, 대륙지각은 두껍고 해양지각은 얇은 거야. 응? 이 그림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은데. 잠깐만, 크기 조정. 짠. 자, 이 밑에 보면은 여기가 지각이잖아 지금. 이게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 지각 바로 밑에 뭐가 있지 여기? 멘틀. 그 멘틀 중에서 녹아 있는 부분이 있어. 멘틀 중에서 녹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완전히 녹은 거 아니고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는.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는 멘틀이 있는 곳. 이거를 뭐라고 하지? 3글자로? 기억나? 연약권.
안 했니? 연약권. 연약권이고 연약권 깊이를 몇으로 측정했어 우리? 100에서 400km로 연약권으로 잡았지? 여기만 녹아 있다고. 부분 용융이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야. 여기만 부분 용융돼 있다고. 이 부분 용융돼 있는 곳에서 뜨거운 곳이 상승하고 멀어질 때 이 멀어지는 힘에 의해서 땅이 찢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저 지역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거 나중에 하고 이게 이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이면 이 윗부분이 진짜 움직이는 단위가 된다고. 너 졸리구나. 졸려서 눈 이러고 있지. 눈은 감았는데 눈을 떠야 될 때 이렇게 뜨는 거든 알아? 나도 운전할 때 보면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 정말 졸려. 근데 이걸로 눈을 띄우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연약권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암석권이라고 불러. 암석권. 암석권이 다른 말로 가로치고 판이야. 판. 여기가. 연약권 100에서 400 녹아있는 걸 기준으로 위에는 암석권, 아래는 연약권이라고 한다고. 위에는 관심 없고. 됐냐?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하나 더 할까? 멘틀로 따지면 이 연약권 녹은 부분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들 400km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곳 400km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하부 멘틀이라고 해. 하부 멘틀. 연약권 밑에서부터 다음 연약권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멘틀을 싹 다 묶어갖고 상부 멘틀이라고 그래. 여기 있는 멘틀은 상부 멘틀이라고 해. 그럼 그림을 보면 암석권이라고 하는 건 상부 멘틀의 일부는 암석권 들어가 있고 상부 멘틀의 일부는 연약권 들어가 있는 거지? 구조가 그래. 하부 멘틀에 실은 관심이 없는데 상부 멘틀의 일부는 딱딱한 상태로서 암석권에 포함되고 상부 멘틀의 일부는 연약권에 포함된다고.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으로 그린 구조랑 오른쪽으로 그린 구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나와. 여기 보면 연약권, 암석권 나오고 멘틀 중에서도 여기가 지금 상부 멘틀이라고. 상부 멘틀의 일부는 암석권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연약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쪽 멘틀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하부 멘틀이라고 하네. 그거 좀 적어 놓으려다가 이 뒷장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연약권을 포함하는 곳을 상부 멘틀이라고 그래. 이 연약권 아래쪽을 하부 멘틀이라고 하는 거야. 연약권 아래쪽을 하부 멘틀이라고 한다. 이때 상부 멘틀의 일부가 연약권에 포함되어 있고 상부 멘틀의 일부는 암석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암석권과 연약권,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둘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위에 중요한 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암석권과 연약권에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지각이랑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다. 그리고 단단한 층이라는 거. 연약권이라고 하는 거는 암석권 아래고 100km에서 400km. 그리고 뭐 돼 있다고? 부분 용융돼 있다고. 여기도 바로 체크하자. 부분 용융이 있어서 유동성이 있다. 이 연약권 특징이야. 연약권 특징. 부분 용융돼 있어서 유동성을 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뭐 일어나나?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이게 연약권 특징인 거야. 멘틀이 전부 다 대류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만 멘틀 대류한다고. 다 판의 구분. 해양판이 현무암으로 돼 있던 거 기억나? 해양판이 현무암? 거물현에서 내가 뽑아줬지? 거물현이기 때문에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면 밀도가 크다, 무겁다 이 얘기를 해줬을 거야. 그래서 현무암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 밀도 큰 거야. 그럼 반대로 얘는 작다 하면 되겠지? 화강암으로 된 거. 다음 두께는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어. 대륙 지각이 두껍지. 그래서 따라서 대륙판이 두껍다. 여기가 100kg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껍다가 중요한 거야. 70kg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얇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판의 구분 보시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전 세계 판의 분포.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판의 경계랑 변동대는 거의 일치한다. 이거 체크해야지. 즉 변동대가 판의 경계라고. 그냥 속력, 숫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락입니다. 1년 동안 1cm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냐? 맨 눈으로?
못해요. 엄청 느려. 그래서 저런 거는 인공위성으로 판단한다고. 인공위성으로. 다 판마다 이동 속력과 방향이 다르다. 이게 지금 방향만 표시돼 있지. 서로 멀어지는 방향,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 여기 서로 스치는 방향. 내려가고 얘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아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하고요. 지진대, 화산대, 즉 변동되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고, 이 변동되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요거 수행평가 되게 자주 보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요거 구멍 다 뚫어놓은 다음에 채우세요 하는 수행평가 자주 봐. 외워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안 나온 것 중에서 왜? 안 나온 것 중에서 이거 체크해놔. 여기 부분이 또 시험 잘 나오는데 여기 빠져있더라고. 요 파란색 부분은 필리핀판이라고 돼. 필리핀판. 요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잘 나오고. 코코스 시험 잘 안 나와. 카리브도 잘 안 나와. 아라비아 잘 안 나오고요. 요건 잘 안 나오는 판들. 나머지는 이제 다 잘 나오는 판들. 다. 외우기 쉬운 게 약간 세계 지도의 개념이 있으면 알 텐데. 이게 유라시아, 우리나라가 있는 판이잖아요. 유라시아판. 근데 그 밑에 딸려 있는 게 여기 아프리카판, 여기 인도판. 이게 왜 중요해? 아프리카랑 인도가 유라시아에 충돌하면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만든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라비아 이런 느밥 같은 거 몰라도 돼요. 여기가 북아메리카 모르는 사람 있어? 지금 알면 돼. 여기 남아메리카 모르는 사람 있어? 지금 알면 돼. 남아메리카를 다른 말로 남미라고 하죠. 남미. 개인적으로 그 여행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뭐 갱들만 서로 싸운다고는 하는데 강도가 예전에는 이제 위협하고서 돈을 뜯었다면 지금은 일단 쏘고 가져간대. 그 방식이 바뀌었어. 이제 총으로 위협한 다음에 돈 내놔 하고서 돈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단 쏴빵 그 다음에 들고 가. 그래서 재수없어서 걸리면 그냥 바로 중립부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총기 소지된 이런 약간 총기 소지된데 치안이 좀 떨어진다는 되도록 좀 피하자. 무서워. 총기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안 돼 있잖아. 진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도 무섭지 않냐? 칼부림 가끔 나잖아. 또라이들 나타나고 막 칼로 사람들 담그고 다니긴 하는데 총은 너무 그래.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총기 소지 안 돼 있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진짜 축복이야. 큰 축복. 총 너무 무서워. 저쪽에서는 강도질을 할 때 그냥 옛날에는 위협하고 가져갔으면 요즘에는 그냥 쏘고 가져가서.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위협하다가 반격당해 죽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강도들이 다 총기 소지니까 위협을 하다가 상대방도 총 쏴갖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기습으로 죽이고 그런가 봐요. 무섭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총기 소지 돼 있는 데 가려면은 치안 좋은 데로 가고 남미 쪽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 예를 들면 브라질, 멕시코 피하는 게 좋다. 무섭다. 뭐 얘기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인도 했고, 유라시아 했고, 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했고, 그다음에 여기 태평양인 거 알고, 요거 오스트레일리아인 거 모르는 사람 어떤 새끼가 오세아니아 그지라는데 뭐 오스트레일리아야 오스트레일리아. 유라시아? 그 대륙 이름 따면 되잖아. 유라시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이러면 거의 뭐 이건 아는 거 아니야? 그 바다 관련된 거, 태평양. 그럼 딱 하나 기억, 두 개가 좀 특이한 게 여기가 필리핀, 여기가 나스카.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필리핀과 나스카. 외울 수 있을까? 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됐잖아. 그 다음에 바다에 관련된 거 3개. 태평양, 필리핀, 나스카. 요거 3개만 알지 않다. 난급한 있다고 안 나와. 시험 나오면 도저 없어. 이거 짝대 이런 거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들은 대륙 이름 따갖고 쭉 외우고 바다 관련된 게 이게 좀 어색하잖아. 특히 나스카 너무 어색하잖아. 나스카. 태평양판, 필리핀판, 나스카판. 다음 팔 이동의 원동력 뭐로 움직인다고? 에너지원. 1번 태양 에너지, 2번 지구 내부 에너지, 3번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다음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연약권에서 일어난다는 거. 연약권에서 대류한다. 140페이지를 풀어보시고 140페이지를 푼 사람은 뒤에 1번부터 6번까지 해보세요.